자, 미남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로마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여기서 콘클라베, 교황을 뽑는 추기경들의 신성한 투표가 열립니다. 세상의 첫 번째 미남은 여기 이 성당, 저 거대한 천장화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만 세로가 2.8m, 가로가 5.7m의 대작이죠. 그런데 전체 천장에 3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자,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난 인간,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난 남자의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의 아담의 탄생이죠. 자, 이 남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하고 그 손끝으로 생명을 불어넣기 직전의 모습이죠. 그 성경의 말에 의하면 원죄를 짓기 전에 이 인간은 선하고 완전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남성의 건강한 몸이 신의 피조물 중에 자연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마 미켈란젤로는 온 자기 천재성을 다해서 아담을 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중에 제일 빼어나다고 할 만하죠. 미켈란젤로는 유명한 조각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림을 어떻게 제대로 그려본 적은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조금 복잡한 사연이 있죠. 어떤 고약한 질투와 시기 때문에 붓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칩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이 어마어마한 대작을 세상에 내놓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랩을 잘하는 래퍼가 어느 날 뜬금없이 클래식 음악을 하겠대요.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데 엄청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림 자체를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와 재단화에 대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또 다른 작품입니다. 줄리아노 데 메디치의 영묘를 장식한 줄리아노의 초상 조각이죠. 미대 준비하는 입시생 분들은 아마 이거 지겹도록 그렸을 거예요. 3대장이라고 하죠. 비너스, 아그리파, 줄리앙. 그 줄리앙이 바로 이 작품이죠. 줄리아노 데 메디치라는 이 청년은 실존 인물입니다. 당시 피렌체 최고의 대단한 미남이었고 셀럽이었죠. 이 청년은 집안도 좋았습니다. 그 유명한 르네상스 피렌체의 지도자, 메디치 가문의 수장 로렌초 데 메디치의 동생이었죠. 로렌초 데 메디치는 권력자면서 예술의 수호자였어요. 굉장한 후원자였고요. 그런데 사실 본인은 주걱턱에 코도 좀 납작하고 인물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는데 동생 줄리아노는 엄청난 미남이었답니다. 그런데 일찍 죽어요. 1478년 4월 26일 당시 메디치 가문의 라이벌이었던 파치 가문의 자객들이 주일 예배당에 난입하죠. 그리고 로렌초와 그 측근들에 대한 암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로렌초는 살고 동생 줄리아노는 칼을 19번이나 맞고 25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로렌초가 사는 바람에 이제 파치 가문은 박살이 났겠죠.
그리고 줄리아노는 이른 나이에 죽고 말았지만 그 잘생긴 얼굴은 미술가들에 의해서 영원히 남게 되죠. 이 줄리아노의 잘생긴 얼굴은 미켈란젤로뿐 아니라 보티첼리 같은 당대 다른 대가들에 의해서도 자주 그림의 소재로 그려지게 됩니다. 다음은 미국 화가 존 싱거 서전트가 그린 월계수를 쓴 남자라는 작품입니다. 잘생겼죠. 흉부 위쪽만 이렇게 그렸죠. 뭐 특별한 동세도 없고 장식도 없는데 저 아주 떡 벌어진 어깨하고 가슴을 보십시오. 그렇죠? 조각 같은 저 얼굴에 콧수염 그리고 막 엉킨 머리, 그것만 아주 도드라지게 매력적으로 강조한 그림이네요. 존 싱거 서전트는 미국의 어떤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였대요. 보통 우리가 인상파라고 하면 마네, 모네, 드가, 르누아르, 시슬레 이렇게 프랑스 화가들을 떠올리는데요. 인상주의 화풍이라는 건 이미 어떤 세계적인 추세였고,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나름 뭐 컨스터블이나 윌리엄 터너 같은 그런 화가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인상파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존 서전트는 부모가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에 좀 유복했대요. 그래서 어릴 때 유럽을 두루 여행하면서 그림 공부를 제대로 한 그런 엘리트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상파라고 하면 보통 풍경화에 강한데, 서전트는 당시 미국의 어떤 상류층 인물화를 많이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인상파는 이렇게 일필휘지 같은 어떤 능숙한 분놀림, 그런 걸로 대상의 특징을 탁 잡아내는 게 미덕인데, 이 그림도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상의 어떤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아주 훌륭한 인물화라고 하겠네요. 자, 존 싱거 서전트가 남긴 또 다른 미남 그림 한 점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의 주인공은 당시 보스턴 지역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대요. 레온 델라포스라는 사람인데, 화가 서전트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답니다. 이 그림은 어떤 화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호감과 우애로 그려져서 선물로 보내진 그림이었다네요. 이 사람은 당시에 성격도 아주 온순하고 그리고 미남이라서 별명이 천사였대요. 얼굴은 정말 여리고 순한 예술가고 신사 같죠. 그리고 까만 배경과 까만 양복에 긴 손가락이, 허리를 짚고 있는 긴 손가락이 아주 도드라지는데, 저건 아무래도 이 사람이 훌륭한 피아니스트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었겠죠. 참 붓터치도 훌륭하고 유순한 눈빛에 잘생긴 남자죠. 자, 다음은 좀 독특한 인물화죠. 보통 포즈를 잡고 조금 고정된 그런 근사한 표정으로 인물화는 그려지는데, 굉장히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그리고 화가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보통 초상화는 이렇게 화폭을 세로로 놓죠. 그런데 이 그림은 가로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특이하네요. 여러분 누구 닮은 것 같지 않나요? 예, 좀 조니 뎁이랑 비슷하죠. 자, 작가는 귀스타프 쿠르베입니다. 그리고 쿠르베 자신의 자화상이고요. 자, 몇 편의 자화상들을 보게 되면 쿠르베는 꽤 미남이죠. 근데 실제 사진은 이래요.
이 사람 완전 사기꾼이죠. 죄송합니다. 자, 자기 자화상으로 이렇게 사기친 이 화가가 무려 사실주의의 대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주의라는 건 대상을 똑같이 그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화나 영웅, 그리고 성서의 천사, 그런 건 그리지 않는다 라는 의미 정도죠. 저는 어쨌든 이 그림, 이 유명한 쿠르베 자화상을 볼 때마다 조금 오바스러운 조니 뎁의 훌륭한 연기가 생각이 나요. 참 보고 있으면 지루하지 않고 재밌는 인물화 같습니다. 자, 다음은 낭만파화가 들라크루아가 그린 레온 라이지너라는 청년의 초상화입니다. 들라크루아는 민중과 함께하는 자유여신이라는 그림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 그림도 파리를 상징하는 대작이죠. 자, 이 초상화의 주인인 라이지너도 역시 화가였어요. 그리고 들라크루아에 아주 가까운 사촌이었다고 하네요. 미남이죠. 이 그림 보시면 생각나는 배우 없나요? 올랜도 블룸이랑 좀 닮은 것 같지 않나요? 약간 닮았죠, 그죠? 어쨌든 훌륭한 미남이네요. 잘생겼죠? 자, 알바니아 의상을 입은 바이런의 초상입니다. 화가는 영국의 유명한 초상화가 토머스 필립스라는 분이죠. 토머스 필립스가 그린 다른 바이런의 초상도 있어요. 수염 없는 버전이죠. 이것도 미남이네요. 초상화의 주인공인 조지 고든 바이런은 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풍호나 같이 살다가 이른 나이에 요절한 영국의 시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떤 귀족 집안 출신이지만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바이런이 어린 나이에 자살을 해요. 그래서 한동안 공공하게 자랐고, 그러다가 가문의 상속자였던 큰아버지가 아들 없이 일찍 죽죠. 그래서 또 졸지에 생활이 윤택해지죠. 성장 과정부터가 아주 극적이었어요. 대학 때 발표한 첫 번째 시집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평가들을 향해서 또 악담을 쏟아내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유럽을 여행하고 쓴 차일드 헤럴드의 순례라는 장편 시집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죠. 이때 그 유명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유명해졌더라 라는 명언이 나오죠. 그리고 온갖 루머와 화제를 몰고 다니다가 28의 나이로 영국을 떠나서 유럽을 떠돌죠. 그리고 뜬금없이 그리스 독립전쟁에 자원 입대합니다. 그리스가 유럽 문명의 어떤 요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오스만 터키의 손에 있는 걸 두고 볼 수 없다. 뭐 하여튼 그런 열의에 그 전쟁에 참여해서 겨우 36의 나이에 전사하고 말죠. 하여튼 불같이 산 사람이죠. 그래서 바이런보다 바이런 같은 삶이 더 매력 있는 그런 시인이죠. 바이런은 어떤 여성 편력도 대단했대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도 수많은 추문을 뿌리고 다녔는데 자기 입으로 뭐 공공연하게 200명의 여자와 사귀었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대요. 그렇게 온몸으로 격정적인 감정의 삶을 살았던 낭만파 시인 바이런.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남겨놓은 초상화는 좀 고전적이죠, 되게. 고전적 화풍으로 그려졌다는 점이 좀 아이러니하네요.
역시 미남이죠. 누구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데드풀의 라이언 레이놀즈 얼굴하고 좀 닮은 것 같지 않나요? 그 라이언 레이놀즈의 얼굴에서 장난기만 쏙 빼면 비슷한 것 같아요. 토머스 에이킨스의 작품입니다. 에이킨스는 미국의 사실주의 화풍을 완성했다고 평가받는다네요. 초상화의 주인공은 사뮤엘 머레이라는 청년입니다. 요게 실제 사진인데 수염 없는 게 좀 낫네요. 그죠? 이 머레이라는 청년은 화가 에이킨스의 제자였대요. 그리고 본인은 조각가였답니다. 사제지간이었지만 친구같이 한평생 지냈고 휴가도 같이 다닐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네요. 어쨌든 좋은 선생님 덕택에 이렇게 명작 속에 영원히 남게 된 미남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나요? 이거 키아누 리브스 닮은 꼴 그림으로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진짜 비슷하죠? 진짜 이 그림 보면은 무슨 뭐 환생해서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화가는 루이스 드 몽벨이라는 프랑스 화가예요. 루이스 드 몽벨은 일러스트 사파로 더 유명하죠. 주인공은 폴 뮤렛이라는 프랑스 배우래요. 키아누 리브스도 배우잖아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무시무시하게 닮았죠. 그림이 마지막 소개해드린 명화 속 미남이 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뭐 미술가들은 어떤 시각적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그림은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명작으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든 뭐 내일이든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아우르는 그런 미남이 되시고 그런 미남을 만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